사또 억울하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요. 되었다. 저놈이 지죄를 이실직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 예.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사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요. 제가 그랬습니다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요. 진작 실토할 것이지. 내 척 보면 아는 것을 냥냥 당장 옥에 가두어라. 예. 옛날 조선 숙종 때 한 고을에 신씨가 있었다. 그는 호랑이 포도대장으로 불리곤 하였는데 성격이 대쪽 같고 강건하여 불의에는 불과 같은 성격으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틈만 나면 고을을 수시로 순찰하였고 사건이 발생하면 특유의 눈썰미로 범인을 순식간에 찾아내어 사건을 마무리 짓곤 했다. 그 덕에 그가 부임한 고을의 범죄율은 극도로 낮아져 죄를 짓지 않은 백성들은 평안히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 모습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신씨의 아내였다. 여보, 죄인들을 너무 엄한 형벌로 다스리는 게 아니신지요, 냥냥. 그게 무슨 말이요, 부인. 당신께서 내리는 엄한 형벌로 자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범죄자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엄한 형벌을 가하여 무고한 백성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을 계속하시면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어 훗날 당신께 부메랑이 되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나를 그리도 우둔한 사람으로 보시는 게요. 나는 절대로 무고한 백성을 죄인으로 만든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요. 내 오늘 대화는 못 들은 걸로 하겠소. 어흠, 냥냥. 까꿍. 흐흐, 야, 깜짝 놀랐잖아. 우리 애기 내가 많이 보고 싶었지. 나동 히히. 그런데 너네 집 주인어른 호랑이라고 소문났던데 안 무서워? 무섭지. 집에서 눈만 마주쳐도 숨이 안 쉬어지는걸. 근데 이 시간에 나 만나도 되는겨? 잠시 우물에 물 뜨러 갔다 온다고 했으니 잠시 동안은 괜찮아. 그래? 아이고 우리 애기. 이 둘은 하나는 박씨 대감집 남자 종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신씨의 계집종이었는데 자신의 계집종이 요즘 부쩍이나 중간중간 사라지는 것이 수상했던 신시대가 눈썰미 좋은 그가 그걸 놓칠 리가 없었다. 역시나 가만히 뒤를 캐어 알아보니 박시대감 종놈과 틈만 나면 연애하느라 자신의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주변 다른 종에게도 은근히 민폐를 끼치는 것이었다. 아하, 저거 기회가 되면 내 언제 따끔하게 혼 좀 내줘야겠구나. 냥냥.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오늘 신씨는 포졸들과 함께 멀리까지 순찰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런 날이면 줄곧 계집종이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곤 했다. 주인어른, 여기 도시락 받으십시오. 아, 그래, 고생했다. 자, 어서 들어와서 너희들도 식사부터 하거라. 예, 감사합니다, 사또 어른.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누가 먹다만 도시락이잖아.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사또, 이것 좀 보십시오. 글쎄 도시락 상태가 영... 세상에, 기대감에 열어봤던 도시락에는 밥풀 몇 개와 먹다 남은 반찬만 있는 게 아닌가. 이건 분명 자신들이 손대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먹어치운 상태로 보였다. 따위 도시락을 내게, 게다가 부하들 앞에서 이런 창피를 주다니. 신씨는 곧바로 계집종을 불러 호통을 쳤다. 내 인연, 요즘 연애하느라 정신이 없더니 어떤 사내놈에게 도시락을 먹이고 이리 빈찬함만 가져온 것이냐. 당장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예? 이럴 리가 없는데. 그 녀석은 어제 만난 게 다인데. 주인어른, 억울합니다. 쟤네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못된 것이 요즘 게을러지다니
거짓말까지 밥 먹듯이 하는구나. 여봐라, 당장 인연을 형틀에 메고 바른 소리 할 때까지 매우 쳐라. 예. 아닙니다.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뭔가 큰 오해가 있나 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오냐, 다시 한번 묻겠다. 네가 훔쳐 다른 놈을 먹였느냐? 솔직하게 대답하면 그동안의 정을 봐서 내 이번 한 번만 용서하마. 예? 이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매우 쳐라. 맞습니다요. 제가 훔쳐 먹였습니다요. 그럼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하여튼 좋게 말하면 절대 말 안 한다니까. 내 이번 한 번만 약속대로 특별히 봐줄 터이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땐 반드시 물꼬를 낼 것이니 명심하렸다. 알겠느냐? 냥냥. 예. 어흠, 나왔어 여보. 그 점심을 못 먹었더니 몹시 시장하구려. 어서 저녁상 좀 들여오시오. 야오. 무슨 일이라도 있었더랍니까? 아니 글쎄 그게 말이오 부인. 신씨는 낮에 있었던 일을 부인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아주 못돼 먹은 녀석이요. 그렇게 연애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더니 자신이 할 일까지 소홀히 하고 말이야. 그것 보십시오. 응? 사실 그 계집종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 점심 제가 직접 싼 것이니까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찬압에 밥과 반찬을 담았다가 누군가 먼저 먹은 것처럼 다시 비운 다음 계집종에게 직접 들려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당신께선 연관 없는 일을 이 일에 엮어 아무 죄도 없는 계집종을 지레 짐작하여 범인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하시고도 여태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않으셨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신지요? 아니, 이럴 수가. 내 그동안 큰 실수를 해온 것이오려. 당신 덕분에 크게 깨달았소. 고맙소. 냥냥. 부인 덕분에 크게 깨달은 신씨는 그 다음날 즉시 자신이 다루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시 재조사하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들을 골라내어 진심을 다해 직접 사과하였다. 내 자네들에게 크나큰 과오를 저질렀네. 미안하네. 나를 용서하게. 사또가 자신들에게 직접 사과하다니 당시로선 정말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 모습에 백성들은 오히려 감동을 받았음은 물론이었다. 그 후 그는 변방으로 발령이나 오랑캐로부터 나라를 수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러다가 오랑캐들과의 전투 후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그는 어느 산골로 몸을 피신하게 되었는데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에 비틀거리며 겨우겨우 걷는 신씨.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저기 민가가 보이는구나. 저기 누구 있는가? 나 좀 도와주시게.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자네가 나를 구했는가? 고맙네. 아닙니다 어르신. 너무 늦지 않아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기 어르신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곳으로 옮겨오기 전에 어르신께서 포도대장으로 계셨던 고을에 함께 살았었습니다. 오, 그랬는가? 예.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도둑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옥살이를 하게 되어 저희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바로 며칠 뒤 어르신께서 억울하게 잡혀온 자들을 재조사해 주셔서 다행히 억울함이 풀린 아버지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답니다. 그랬는가? 예. 처음엔 어르신을 오해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어르신을 무척이나 원망했더랬습니다. 미안하구만.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다행히도 곧바로 억울함을 풀어주시니 오히려 큰 감동과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냥냥. 그때 부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자들에게 나는 철천지 원수가 될 뻔했구나. 살아남기가 힘들었겠지. 냥냥. 그렇게 무사히 치료 후 집으로 돌아오게 된 신신은 자신이 겪은 일을 부인에게 모두 말해주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대감.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서 원한을 쌓게 되면 결국 언젠간 그게 돌아와 큰 화를 당하는 법입니다. 대감께서 베푸신 은혜가 다행히도 복이 되어 돌아왔군요. 그러게 말일세, 부인. 그 뒤로 신씨는 판서 자리에까지 올라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갔다. 전설의 곤양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베풀어주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그 은혜가 큰 복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냥냥.